섬찟했던 4편에 이어 오늘은 내 친구 박보살 5편입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박보살 아가야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 에피는 올해 설날에 박보살 집에 놀러 갔다가 박보살 엄마께 들었습니다. 박보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박보살 엄마께서 몸이 약하셨는데 어렵게 박보살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산통이 왔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를 깨우시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셨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일어난 순간 순풍 하고 박보살이 나왔다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박보살이 얼마나 성격 급한 여자인지. 근데 탯줄이 다 안 나와서 아무튼 병원 실려가시고 난리 났었다고 해요. 박혁거세님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특이한 출생이었죠. 엄마 말씀에 의하면 박보살은 아기 때부터 유별났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도 쉬하나 응가를 해도 심지어는 기어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혀도 울지도 않고 쥐가 무슨 들장미소녀 캔디임? 또 반대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우야우야 우르르 까꿍 외쳐대도 가진 재롱을 다 부리셔도 웃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유아기 때부터 좀 섬뜩했던 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니게 됐죠. 근데 박보살이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물으면 그냥 동화책 읽고 간식 먹었어. 이게 다였다는.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친구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길래 엄마도 정말 기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차시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셨죠. 다음 날부터 박보살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어요. 매일 유치원 마치면 집으로 곧장 오던 박보살이었는데 한두 시간씩 늦길래 뭐하다 왔냐고 물으면 애이랑 놀다 왔다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 친구한테 고맙게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사교성이 없는 박보살이 부쩍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가 갈수록 밖에서 놀다 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해가 저물어도 오지를 않길래 걱정이 되신 엄마는 박보살을 찾아 나서셨어요. 그런데 유치원에도 놀이터에도 운동장에도 박보살은 없었고 아빠까지 합세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박보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빠는 계속 동네를 돌며 찾기로 하시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박보살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날 박보살은 엄청 혼났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애가 3시간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돌아오신 아빠한테도 아주 혼쭐이 났거든요. 꽃이다 맛동산. 아, 고소미 스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A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박보살은 애인의 집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애인의 집에 전화가 없어서 못했다고 다음부턴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셔서 A 친구가 사는 동네를 물어받으셨죠. 박보살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여자였어요. 다음날부터 늦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또 부모님은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겨우 친구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마저 잃을까봐. 그런데 얼마 뒤 박보살이 또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유치원 근처를 돌며 박보살을 찾아다니시다가 문득 박보살이 애인의 집에 놀러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A의 동네로 가셨고 마을 입구에 다다라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께 A라는 아이 집이 어디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또 한 명 데리고 왔나 보네.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제 딸이 없어졌는데 애인의 집에 놀러간 것 같으니 그 아이 집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게 만대에 올라가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나올 기다. 할머니들의 말씀에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좀 올라가다 보니 할머니들 말씀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이 보이시더라고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걸 보시고는 엄마는 직감하셨죠. 박보살의 친구라는 아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들어서서 엄마는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갑자기 엄마는 불안한 생각이 드셨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셨다고 해요. 땡땡아, 엄마 왔다. 집에 가자.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며 계속 우셨는데 이상한 건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았다는 거. 얼마인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안채로 보이는 곳에서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박보살이 걸어 나왔어요. 박보살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있던 발이 녹으셨다는 엄마. 그렇게 엄마는 박보살을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셨습니다. 자초지종이야 어찌됐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해요.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할머니들을 만났던 장소까지 내려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안 보이시고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셨어요. 그제야 정신이 드신 엄마는 그 할머니께 A라는 아이에 대해 물어보셨고 할머니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따라와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같은 곳으로 박보살과 엄마를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여기다 7년 전인가 8년 전에 A라 하는 딸 아이가 여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 말씀을 듣고 엄마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A라는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박보살네 엄마처럼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삼신할머니께 빌고 빌어서 딸을 낳았고 딸이 6살이 되던 해에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애인의 부모님은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고 그날 밤 굴다리 근처에 벌거벗겨진 채로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이를 아이의 엄마가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A의 부모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상한 건 해마다 A의 기일이 가까워져 올 때쯤 낯선 아이들이 애인의 집을 들락거린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A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박보살 이모께서 계셨더라면 A라는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빌어주셨겠지만 한국에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이모님이 오셔서 그곳에 가봤더니 재개발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보살의 첫 번째 친구는 슬픈 사연을 가진 아이였어요. 두 번째 에피는 좀 짧게 쓰겠어요. 저 졸려요. 우리 막내 삼촌은 큰 트럭을 하세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죠. 올해 불호기심. 작년에 우리 집에 삼촌이 놀러 왔었습니다. 삼촌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엄마는 박보살 이모님께 삼촌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셨죠. 근데 이모님이 삼촌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삼촌 살 길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운전 정말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이모님. 우리 삼촌은 사주나 영가를 안 믿어요.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삼촌은 돌아갔죠. 근데 우리 엄마는 삼촌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 엄마는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탱화불사를 모신다는 말을 듣고 삼촌 이름으로 시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몇 달 뒤 다급한 목소리로 큰 삼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삼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난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삼촌은 어디 한 군데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사고 난 곳이 과속하기 쉬운 곳인데 삼촌이 그날따라 속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만취 상태이셨죠. 솔직히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어쩌다 보니 삼촌이 피해자가 돼서 사고 수습은 벌금 딱지 한 장으로 끝났어요. 합의는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삼촌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도리가 아니라고 운전자 보험 드러났던 걸로 가족분들께 합의금을 전해드렸대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자리 깔아놓으시고 부처님께 매일 절하십니다. 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좀 듣는 건 사고 나기 전날 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삼촌 꿈에 나오셔서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으셨다고 해요.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삼촌은 그날 운전 정말 조심조심했다는. 아무튼 전 솔직히 그 사고 났을 때 속으로 탱화불사? 돈 버렸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절에 시주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댔어요. 크게 치를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액땜했다고 하시면서 만약 삼촌이 다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엄마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시고 엄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끝!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6편으로 만나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